안녕하세요. 서고쯤과 함께하는 드림 FM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서고쯤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DJ를 맡게 된 류연수. 저는 강은서입니다. 서고쯤? 무슨 중학교 이름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서고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서곳은 인천의 옛 지명에서 온 말이에요. 서는 서쪽, 곳은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지형을 뜻합니다. 즉 서곳은 서쪽 바닷가에 돌출된 지역이란 뜻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행정구역이죠. 이제 서곳중학교가 왜 서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지 아시겠죠? 청취자님들께서 서곳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곳이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서곳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1부 첫 곡으로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올게요. 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수씨, 요즘 창문 열고 자면 춥지 않나요? 맞아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은서 씨는 가을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을을 생각하면 추석 연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 곧 있으면 모두가 기다리는 한가위가 밝아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일부 코너에서는 추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어떠할지 궁금한데요. 제게 있어 추석은 어른들께 잔소리를 듣거나 새해 음식을 많이 먹는 날입니다. 추석하면 잔소리와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에서는 추석에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와 추석 때 새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잔소리와 체험 음식이라니 가장 싫은 것과 좋은 것이네요. 하하. 연수 씨는 추석 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무엇인가요? 저는 공부하라는 잔소리와 부모님 말 잘 들으라는 잔소리를 싫어하는데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당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도 듣는 잔소리인데 추석에까지는 듣기가 싫어요. 은서 씨는 어떠한 잔소리를 싫어하시나요? 제가 싫어하는 잔소리는 할머니 집 와서 핸드폰만 보내인데요. 명절 때는 학업이나 모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핸드폰 조금 한다고 잔소리를 들으니 스트레스가 생겨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잔소리입니다. 아이유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정말 잔소리와 잘 어울리는 노래 같네요. 음악 듣기 전에 추석 때 듣기 싫은 잔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추석에 먹는 최애 음식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부터 말하자면 제 최애 음식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송편이랑 갈비찜인데요. 푹 졸여진 갈비찜을 한입하면 솜사탕처럼 사라지듯이 부드럽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두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연수 씨는 추석 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도 은서 씨와 같이 송편을 좋아하고 전을 좋아해요. 추석 때 먹는 전은 제철 재료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살아나고 기름으로 튀겨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주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고 가족들이랑 다 함께 만들고 먹다 보니 특별하고 심리적으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희의 최애 음식을 말해보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라디오의 PD 역할을 맡고 있는 나윤 씨의 최애 음식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분위기 전환 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이어서 로꼬의 시간이 들겠지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나윤 씨, 청취자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구촌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PD 역할을 맡고 있는 연나윤이라고 합니다. 나윤 씨는 추석 때 최애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떡갈비와 김치전을 추석 때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떡갈비가 기름에 지글지글하게 구워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달짝지근한 떡갈비 한 입과 김치전의 매콤하고 새콤한 맛의 궁합이 너무 잘 어울려서 두 음식을 추석 때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와, 나윤 씨의 말을 들으니 떡갈비와 김치전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지금까지 추석에 관한 얘기로 듣기 싫은 잔소리와 최애 음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이번 추석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서구춤과 함께하는 드림 FM 1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로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추석하면 꼭 들어야 할 노래 너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서구춤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1부 코너에서는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2부 코너에는 저희 서구중 학생분들, 선생님분들의 첫사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씨, 첫사랑 얘기라니 너무 설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바로 한양님의 사연, 은서씨가 읽어주세요. 한양님의 사연입니다. 아마 4학년, 3학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짝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하고 맨날 주말마다 놀고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게임하고 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애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애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 대답은 그러자 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진 뒤 저녁 9시쯤에 겐톡으로 잘자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애의 답변은 그냥 친구로 지내자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귄 지 6시간 만에 헤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전 성실감에 집에서 가장 쓴 한약을 네포를 드링킹 했습니다. 그때 한약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인생보단 달았습니다. 하! 그 6시간 달콤함이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 달콤 쌉싸름한 그 추억의 6시간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6시간 만에 좋았다가 슬퍼진 거네요. 그래도 한약이 지금은 달콤 쌉싸름한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양님을 위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윤하, 기다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연수씨, 빨리 읽어주세요. 홍상캔디 도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중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에게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와 썸을 타고 드디어 사귀게 된 후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영화도 보고 PC방도 가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인생 내 것도 찍고 그날 하루는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기 전 우리 사이에 갑자기 조용한 순간이 흘렀고 그때 살짝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뽀뽀를 했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별빛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비록 시간이 지나 권태기가 오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때의 두근거림과 설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반짝거려요. 아직도 그 날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눈물이 살짝 비치지만 이제는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와, 저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연수씨 들리세요? 여기서 은서씨 심장 소리가 들리네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첫사랑 사연 나눠보았는데요. 저희가 홍삼캔디 도둑님을 위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이번에도 얼마나 설레는 사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은서씨 얼른 읽어주세요. 연필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첫사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늘 연필을 자주 떨어뜨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주워줄 때마다 꼭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이뻐서 괜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그 장면만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숙제를 안 해와서 선생님께 혼났던 모습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몰래 연필을 밀어주면서 다음엔 같이 하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씩 웃어주던 장면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친구 사이의 귀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아마 그게 제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친구가 전학을 가서 지금은 연락도 끊기고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지만 가끔 문득 그때 그 웃음이 떠오르며 아직도 마음 한켠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때 연필 준 아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까지도 연필 준 아이의 웃는 모습과 대화가 생각나는 거 보면 이런 게 진정한 첫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라디오를 통해 연필 준 첫사랑과 다시 연락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연필님을 위한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듣고 오시죠. 멜로망스의 선물입니다. 멜로망스 선물 듣고 왔습니다. 얼른 네 번째 사연을 듣고 싶은데요. 연수씨 바로 읽어주세요. 작은 보성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는데 제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제 첫사랑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때 5학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그때는 아직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 나이였는데 선생님만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아침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얘들아 오늘도 반가워 하고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반짝여 보였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숙제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칠판에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몰래 문구점에서 산 작은 스티커나 사탕을 선생님 책상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들키면 부끄러울까봐 친구들 모르게 잽싸게 도망쳤던 기억도 나네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짝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순간이었기에 제게는 여전히 첫사랑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따뜻한 추억으로 웃으며 꺼내볼 수 있지만 그때의 두근거림은 아직도 제 마음 한쪽에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첫사랑의 기준이 다 다르듯이 사연자분의 첫사랑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선생님이 된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마음을 대신한다면 작은 선물로도 큰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작은 선물을 전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연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작은 보성님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입니다. 카더가든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연인데요. 여러분 모두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해요. 얼른 은서씨가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마지막 사연은 특별히 서구중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머, 은서씨가 얼른 마지막 사연 읽어주세요. 마지막 사연은 피아노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짝사랑 사연을 보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만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짝사랑 전문가라서 누군가를 많이 좋아했지만 그때 그 시절 좋아했던 오빠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짝사랑이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지라 첫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2, 그 오빠는 고3.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제가 고2 때 축제였습니다. 밴드에서 전자피아노를 치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뿅 반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친구와 함께 몰래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그 오빠를 피아노에 안호를 따서 안호라고 지칭했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가 있죠. 그 당시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안호 씨에게 일촌 신청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친구 신청을 한 거죠. 안호 씨는 일촌 신청을 수락했고 저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핸드폰으로는 문자 외에 카카오톡처럼 빠르게 채팅하는 수단이 없어서 안호 씨 미니 홈페이지에 방명록을 남겨놓으면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쓰면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저는 안호 씨와 번호 교환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안호 씨에게 문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요. 진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많이 좋아했기에 그 답변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지 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안호 씨는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고 저는 안호 씨를 매우 좋아했던지라 제 고3 시절 내내 그 오빠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대학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 나서야 안호 씨를 잊기는 했지만 그때 좋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호 씨와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카톡으로 그의 안부를 종종 봅니다. 현재 유명 가수 밴드 세션의 피아노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훌쩍 남은 그때 그 시절을 장식을 해주었던 안호 씨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짝사랑하면서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사연자 선생님은 짝사랑이어서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 신청, 번호 교환, 그리고 고백까지 엄청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때 그 설렘과 긴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반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좋아했을 사연자분이 대단하게 느껴질 따름이네요.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이지만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 추억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첫사랑이어서 더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첫사랑에 대한 다양한 사연 나누어 보았는데요. 서구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는 여기까지고요. 피아노님이 추천해주신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들으면서 2부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서구준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B2B의 두 번째 고백 듣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서구중학교 학생들의 첫사랑 사연을 듣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3부 코너에서는 서구중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구중학교에는 특별하시고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서구중학교 선생님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1학년 음악 담당이신 유지혜 선생님이십니다. 유지혜 선생님은 서구중학교에서 츤데레로 유명하시고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신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유지혜 쌤은 곰돌이푸처럼 동글동글하시면서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달리 깜질을 많이 시키시는데요. 때론 엄격하고 무서우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서구중학교에서 제일 귀여우신 선생님이시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씻는 고우신 선생님이십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GSM이 없었다면 서구중학교의 오케스트라, 댄스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자이십니다. 다음 선생님을 소개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 영어 담당이신 유영은 선생님이십니다. 유영은 선생님의 특징으로는 서구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시고 꽹과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요. 유영은 선생님께서는 1반에서 소리를 치시면 7반까지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신지라 영어 단어를 한 개 틀릴 때마다 300개를 써야 한다는 무서운 사실이. 그리고 예의 없는 아이들을 싫어하시고 한 번 화내시면 너무 무서워요.
1년 전이지만 1학년 때 유영은 선생님이 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께서 복도에서 소리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유영은 쌤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오 마이 갓! 진짜 훌륭하다. 알겠어? 알겠어? You got it? Got it? 야! 나가! Get out! Go away! 가! 이제 다 했어? 좀 아름답게 해줄래? 응? 와, 약간 PTSD가 오는 느낌인데요. 1년 전 영어 수업 시간이 기억납니다. 다음으로 1학년 마지막 선생님은 바로 사회 담당이신 장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장영미 선생님의 특징을 말하자면 장난기가 많으셔서 재밌으시고 애들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허리업! 이라고 하시면서 애들 잠을 깨우십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는 애들이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쌤만의 유행어 understand?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서씨, 혹시 은서씨도 서프라이즈? 네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직접 영미쌤의 허리업 understand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 understand 허리업. 와, 영미쌤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네요. 영미쌤 듣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1학년 선생님들의 특징을 들어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2학년 쌤들도 정말 재미있으십니다. 2학년 선생님들의 특징을 이야기해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힘내입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선생님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처음으로 소개할 선생님은 과학 담당이신 김경원 선생님입니다. 김경원 선생님의 특징으로는 유영은 선생님과 같은 꽹가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요. 한번 화가 나시면 깜지를 써야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매우 귀여우십니다. 만약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다 들키게 된다면 지갑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이쮸를 먹다 들키면 마이쮸를 반 전체에 돌려야 합니다. 매우 무섭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마음씨가 고우시고 담당 과목을 매우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지금 김경원 선생님께 과학을 배우고 있지 않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저는 김지연 선생님에게 과학을 배우고 있는데 김지연쌤 보고 싶습니다. 저희 7반 장난꾸러기지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은서씨랑 같은 반이라서 저도 경원쌤 과학 수업을 듣거든요. 경원쌤 수업 정말 좋습니다. 어려웠던 과학 개념을 쏙쏙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은서씨와 함께 경원쌤의 꽹가리 같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 빨리 일어나! 잠! 녹음에 협조해주신 김경원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생님은 국어 담당이시자 2학년 부장을 맡고 계신 안설이 선생님이십니다. 안설이 선생님의 특징은 항상 수업에 들어오실 때 굿모닝 하고 활기차게 들어오시고 학창시절에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사랑 관련 스토리가 많으시고 수업을 하실 때 가끔씩 춤과 노래를 부르셔서 애들을 끊임없이 웃게 만드시고 시로미라는 꽃을 시로미라고 부르셔서 한동안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시로미가 떠올라 매번 웃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저도 서리쌤 수업 듣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PD인 제가 서리쌤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얘들아 안녕. 오늘은 시로미 배울 거야. 안녕. 굿모닝을 들으니 수업이 시작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작가 세빈씨의 작년 담임선생님이 서리쌤이었죠? 혹시 서리쌤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서거춘과 함께하는 드림 FM에서 작가 역할을 맡고 있는 신세빈이라고 합니다. 서리쌤의 개그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도 재밌게 받아주셔서 수업 분위기가 늘 좋았던 것 같고 국어 수업 때 모르는 것들도 잘 알려주셔서 국어 시험은 항상 잘 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저희 반에 말썽꾸러기들이 많았는데 많이 참아주셨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서리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와, 역시 서리쌤 짱입니다. 서리쌤 사랑합니다.
2학년 선생님들도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마지막 선생님을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입니다. 소녀온탑의 같은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 분위기에 이어 소개해드릴 2학년 마지막 선생님은 한문 담당이신 박은하 선생님이십니다. 박은하 선생님의 특징으로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키가 엄청 크셔서 학생들 감시를 잘하시고 장난을 쳐도 잘 받아주셔서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 주시지만 혼낼 때는 엄청 무서우셔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은하쌤 덕분에 한문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은하쌤 감사합니다. 이렇게 2학년 선생님들의 특징을 들어보았는데요. 3학년 선생님들의 특징 소개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3학년 선생님들의 특징 소개는 이번 라디오에서 작가 역할을 맡고 있는 세빈 씨가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이유, 내 손을 잡아입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3학년 선생님들의 특징 소개 부탁드려요. 첫 번째로 소개할 선생님은 체육 담당이신 유한빈 선생님이십니다. 유한빈 선생님의 특징으로는 파워 열정맨이셔서 모든 일에 항상 열정을 다하시고 안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는 마법을 가지고 계시고 유머러스하셔서 체육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정말 재밌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유한빈 선생님 수업을 듣지는 않지만 세빈 씨의 말을 들으니 저도 유한빈 선생님의 수업이 듣고 싶어지네요. 다음으로 마지막 3학년 선생님의 특징 소개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전영호 버터플라이입니다.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의 소개는 역사 담당이신 조민전 선생님이십니다. 조민전 선생님의 특징으로는 겉으로는 엄격하시지만 속으로는 서구 중학생 모두를 정말 사랑하시고 완전 깔끔하시고 수업도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표에 역사가 있는 걸 보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만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역사 수업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선생님은 처음 보는데요. 저도 꼭 조민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선생님의 소개까지 끝이 났는데요. 서구 중에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은 키도 크시고 스마트하십니다. 엘리트 느낌이랄까요? 작년에 학교에 오셨는데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침 등굣길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정문에서 항상 저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우산과 장화를 신으시고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보고 울컥했습니다. 늘 서구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선생님의 소개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서구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입니다. 서구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듣고 왔습니다. 3부에서는 서구중학교 선생님들의 특징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림 FM답게 저희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4부 코너에서는 저희의 꿈을 서로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럼 먼저 은서 씨의 꿈부터 소개해볼까요? 네, 그럼 은서 씨의 꿈을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은서 씨의 꿈은 교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은서 씨가 준비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바로 교사입니다. 제가 교사를 꿈꾸게 된 건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특히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만난 담임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나도 나중에 저런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즐겁고 저를 보며 웃을 수 있도록요. 아직은 중학생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꼭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며 배우고 성장할게요. 특히 경남쌤, 인숙쌤 사랑합니다. 와, 엄청 부끄러운데요? 뭔가 담임 선생님들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은서씨랑 같은 반이잖아요. 인숙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담임 선생님 중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반장 나윤이가 인사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제가 나윤 씨의 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윤 씨가 관심 있는 직업은 웨딩 플래너라고 합니다. 제가 나윤 씨가 준비한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 학교 진로의 날을 맞이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직업인데요. 웨딩 플래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와 상담하여 예비 부부를 대신해서 고객이 원하는 예산 내에서 웨딩홀과 스드메 등을 관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스드메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뜻하는 웨딩 플래너들의 단어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노력으로 예비 부부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좋고 사람을 좋아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졌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감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는 저에게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 결혼을 옆에 도와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직업인데요? 웨딩 플래너를 하면 결혼을 앞둔 부부들과 함께 즐거운 생각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수 씨의 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입니다.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왔습니다. 연수 씨의 꿈은 태권도장 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수 씨가 준비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4학년 때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운동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친절하게 기본 동작과 같은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던 관장님을 보고 저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동작을 알려주는 멋진 관장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관장이 되는 길이 쉽지는 않은 길이겠지만 항상 노력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써주었습니다. 연수씨 꿈 정말 멋진데요? 연수씨 태권도 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세빈씨,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하이킥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빈씨의 꿈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빈씨의 꿈은 군인이라고 하는데 준비한 걸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이 멋있어서 항상 존경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운동도 자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든 길이겠지만 꼭 군인이 되어서 앞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되니 꼭 군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에이, 부담 갖지 마세요. 꿈이라는 건 원래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더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꿈을 다 이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두근두근. 저희가 꿈을 이루는 걸 기원하면서 저희 넷이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드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제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기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나.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음 공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와,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신선한 경험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영, MC몽의 버블러브입니다. 서인영, MC몽의 버블러브 듣고 왔습니다. 와, 이제 슬슬 라디오 방송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렇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떨렸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은서 씨는 드림 FM을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라디오는 늘 듣기만 했던 것이었는데 직접 코너를 만들고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연을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의 하루에 잠시라도 스며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꼈고 말의 온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직접 라디오를 만들어보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라디오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었고 좀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경험 만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신 경인 방송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나윤 씨는 드림 FM을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 드림 FM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짝사랑과 관련된 사연들을 통해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들을 느낄 수 있었고 저의 꿈을 소개하면서 제 꿈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빈 씨는 어떠셨나요? 작가님이 제일 고생을 했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번 드림 FM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듣는 거랑은 다르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두와 함께 하다 보니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나중에도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네요. 드림 FM을 만들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죠?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지만 제가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진짜로 마무리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파테코의 떠나입니다. 파테코 떠나 듣고 왔습니다. 와, 이제 진짜로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은서 씨,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의 목소리가 나간 건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죠? 네, 맞아요. 진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럭키비키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각자 부모님께 음성편지 한마디씩 하는 건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못했던 말 한마디씩 하죠.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말로는 잘 못해도 늘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할게. 사랑해. 너무 감동입니다. 그럼 저도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항상 절 위해 힘써주시고 꿈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너무 감동입니다. 나연 씨도 할 말이 있겠죠? 네, 당연하죠. 엄마, 아빠, 항상 서툴기만 했던 내가 이제 의젓한 중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려주고 있네.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고맙고 엄마, 아빠에게 더 좋은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세빈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머니 아버지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정말 저희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지막 노래 원슈타인 존재만으로입니다. 보름달처럼 마음도 풍성해지는 한가위. 이번 추석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중과 함께하는 드림 FM, 저는 DJ 은서, DJ 연수, 작가 세빈, PD 나윤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